의사 선생님,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여동생을 위해 신장을 기증하겠다는 내 간절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독일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스 엘리자베스, 안타깝지만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성공 확률이 15% 미만이고 당신 또한 위험해질 수 있어요. 휴스턴에서는 면역 거부 반응이 너무 높다며, 보스턴에서는 복합적인 합병증 위험이 크다며 모두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10년 동안 신장 이식을 기다려온 여동생 소피아는 이미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보세요. 혹시 거기서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전 세계의 명의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수술을 한국에 알아보라고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버킹엄셔에 사는 엘리자베스 피츠제럴드입니다. 제 가족은 영국의 오랜 귀족 가문으로 13세기부터 내려온 명문가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시고 어머니는 유명 출판사의 편집장이세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평온한 일상은 여동생 소피아가 13살 때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소피아는 항상 활기차고 명랑한 소녀였어요. 축구를 좋아하고 과학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빈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 소피아는 루푸스 신염이라는 희귀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루푸스 신염은 면역 체계가 자신의 신장을 공격하면서 서서히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영국의 최고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모든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 면역 억제제 투여, 혈장 교환술.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했지만 소피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23살이 된 지금 소피아는 거의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장 이식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영국의 주치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식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어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소피아의 상태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장을 기증하기로 결심했어요. 다행히 혈액형도 맞았고 초기 검사에서는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소피아의 루푸스로 인해 항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이식 후 거부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죠. 영국에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수술을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독일, 스위스, 미국의 유명 병원들을 방문했지만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매우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수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컨설팅을 받기 위해 보스턴의 한 유명 병원을 찾았어요. 거기서도 역시 부정적인 답변이었지만 한 의사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들은 고난도 이식 수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탈감작 치료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고항체 환자의 이식 성공률을 크게 높였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세계적인 미국과 독일 병원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한 수술을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할 수 있다고. 특히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K-팝과 영화 기생충이 전부였죠. 그런데 소피아가 말했어요. 언니, 한번 가보자. 어차피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한국의 의료 기술이 생각보다 뛰어날지도 모르잖아. 소피아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은 소피아의 상태를 고려하면 매우 힘든 여정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보내주셔서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낀 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장비와 깨끗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전문적인 태도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수님의 첫마디였어요. 이식 수술이 가능합니다. 물론 쉬운 케이스는 아니지만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특수 탈감작 치료법으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경험했는지. 그런데 한국의 의사는 자신감 있게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식 수술 전 소피아는 2주간의 특수 탈감작 치료를 받았어요. 이 치료는 혈장 교환술과 면역 글로불린 주입, 그리고 특수 면역 억제제를 조합한 한국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친절하게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치료의 목적은 소피아의 높은 항체 수치를 낮추고 이식 후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지난 10년간 500건 이상의 고위험 이식 수술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왜 전 세계 유명 병원들이 이 수술을 거부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장기 이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특히 고난도 이식 수술에서는 미국과 유럽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저희는 한국 병원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스마트 병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소피아의 병상에는 태블릿이 있어 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검사 결과도 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영국이나 미국 병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영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최선을 다해 저희를 케어해 주셨어요. 매일 밤 간호사들이 소피아의 상태를 체크하러 오는데 항상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라고 물으며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수술 전날 소피아와 저는 너무 긴장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저희에게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며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의학 드라마를 틀어주며 말했죠. 이 드라마는 실제 우리 병원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 의사들처럼 우리 교수님들도 최고랍니다. 처음에는 자막을 읽어가며 보는 것이 어색했지만 금세 드라마에 빠져들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힘이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드라마 덕분에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어요. 수술 당일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먼저 소피아의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두 분 모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소피아의 몸이 신장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놀랍게도 저는 수술 후 단 3일 만에 일어나 걸을 수 있었고 일주일 후에는 퇴원했습니다. 소피아는 조금 더 오래 입원해야 했지만 그녀의 상태도 매일 호전되고 있었어요. 이식된 신장은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고 항체 거부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였어요. 교수님은 말씀하셨죠. 소피아는 정말 강한 생명력을 가진 환자예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이번 기간 동안 저희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신속함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당일에 나오고 의사 결정이 즉시 이루어졌어요. 영국에서는 MRI 예약을 잡는 데만 몇 주가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당일 검사, 당일 결과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의료비도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었어요. 물론 국제 환자라 보험 혜택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미국 병원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수술을 미국에서 받았다면 저희는 아마 파산했을지도 모릅니다.
소피아가 회복되는 동안 저는 서울을 조금씩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근처의 카페에서 시작해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가보았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사람들.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직접 목적지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번역 앱을 사용해가며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소피아가 퇴원한 후 저희는 한국에서 2주 더 체류하기로 했어요. 아직 정기 검진이 필요했고 갑자기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2주 동안 저희는 서울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피아는 K-팝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영국에서도 들어봤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하니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한국의 아이돌 굿즈숍에서 소피아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어요. 10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제대로 된 청소년기를 보내지 못한 그녀에게 이것은 일종의 치유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의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던 제가 김치찌개와 떡볶이의 매력에 빠져버렸죠. 특히 삼겹살은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생각날 정도로 정말 맛있었어요. 수술 후 회복 중에 만성 피로를 호소하자 저희를 담당한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양방 치료와 함께 한방 치료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강남의 유명한 한의원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같은 영국인에게 침술이나 한약은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소피아의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위해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방 치료 후 소피아의 수면 상태와 만성 피로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서양 의학과 한방 의학의 조화로운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귀국 일정이 다가오면서 저희는 대형 쇼핑몰인 코엑스로 향했어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사고 싶었거든요. 영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화장품, 식품, 패션 아이템들이 가득했습니다. 소피아는 친구들을 위해 K-팝 관련 상품들을 구매했고 저는 한국의 유명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골랐어요. 쇼핑 중 우연히 한국 의료기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전시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본 의료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AI 진단 시스템, 로봇 수술 장비, 원격 의료 시스템. 이것들이 바로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구나 싶었습니다. 한 부스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받은 수술에 사용된 특수 면역 억제제와 탈감작 치료 키트를 전시하고 있었어요. 담당자는 이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되어 현재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기술을 따라가기에 바빴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영역에서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식 수술과 항체 치료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왜 아무도 우리에게 한국 의료의 우수성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을까? 수많은 환자들이 저희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치료법을 찾고 있을 텐데 한국이라는 선택지를 모르고 있다니 안타까웠습니다. 귀국 전날, 저희는 마지막 검진을 받았어요.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고 소피아의 새 신장은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저희에게 앞으로의 약물 복용법과 관리 방법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영국에 돌아간 후에도 원격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주세요. 24시간 영어 상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케어 시스템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수님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저희가 한 일은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소피아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의구심과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시설과 서비스에 감탄했습니다. 자동 체크인 시스템, 생체인식 출국 심사, 그리고 놀라운 로봇 안내원까지. 특히 출국장의 자율주행 로봇이 영어로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며 게이트까지 안내해 주었을 때는 미래 영화 속에 온 기분이었어요. 소피아는 공항 내 K-팝 기념품 샵에서 마지막 쇼핑을 즐겼고 저는 면세점에서 한국 화장품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공항 직원이 소피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우선 탑승을 도와주셨어요.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나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이제 투석 없이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금, 소피아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대학에 복학해서 의공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한국에서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루푸스 환자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탈감작 치료법에 대해 알리는 강연을 하기도 했어요. 몇몇 환자들은 이미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상담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지난주 저희는 한국의 의료진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소피아의 경과를 공유했습니다. 교수님은 소피아의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며 기뻐하셨어요. 소피아의 사례는 저희가 장기 이식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케이스가 앞으로 더 많은 국제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해질 수 있을까? 단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선입견 때문에 최고의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희 자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소피아의 건강을 되찾은 것 이상으로 저희의 세계관과 가치관까지 변화시켰어요. 선입견 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장기 이식, 암치료 로봇 수술 분야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앞서 있습니다. 저희 엘리자베스와 소피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마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어쩌면 그 희망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소피아는 지금 영국에서 한국의 의료기술을 알리는 작은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 세계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한국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해요라는 그녀의 채널 모토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피아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녀의 근황을 꾸준히 확인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요리를 배우는 클래스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된장찌개와 불고기라네요. 그리고 내년 봄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몇몇 의료 저널에서는 이미 소피아의 케이스를 다루며 한국의 앞선 의료 기술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고 해요.
서구 의학의 한계를 넘어선 한국의 혁신적 치료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소피아의 사례 이후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환자들이 2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장기 이식과 암 치료를 찾는 환자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와 소피아 자매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헌신이 전 세계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따뜻하고 흐뭇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